정치권의 의제 하나가 불거졌습니다.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간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,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. 자,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 겹쳐져 있습니다. 어제 오늘 한 국회의원 이름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올라 있었는데요. 이걸 인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이른바 일본 말인데요, 겐세이 발언을 했던 이은재 의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랐습니다. 그런데 그 맞은편 의원이 바로 이분인데요.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.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. 연결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, 의원님. 예. 후자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. 뭐 지금부터 인용하는 것 자체도 별로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방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이 그냥 그렇게 그렇죠. 방해한다, 견제한다, 뭐 네. 그런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풀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예. 추리자면 그 의원님께서 이 교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예. 왜 그 김상곤 사회부총리에 대한 질문을 방해하느냐, 이런 뜻으로 이은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예, 예. 어떠셨어요? 그 얘기 들으셨을 때? 뭐 화가 나기보다도 좀 어이가 좀 없었지요. 너무 좀 심한 그런 표현이었고. 네. 특히 겐세이란 말은 일본어 아니겠습니까? 예. 뭐 3.1절을 한 이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. 또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런 뭐 비속어 중에서도 또 일본어를 써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는 그 내용을 접하고 네. 뭐 화가 난다기보다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그냥 저도 허허하고 좀 웃었던 네. 것도 좀 들어 있는데요. 근데 이은재 의원이 뭐 사과를 했다면서요? 예, 제가 그냥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뭐 갱판, 뭐 겐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. 그 위원장한테 항의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지 않느냐. 예.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3.1절 독립기념절이 네.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예. 그런 일본어 자체를 써서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,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네. 뭐 바로 사과는 했습니다. 본인이 흥분해서 네네. 실수한 것 같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. 다행스러운 것은. 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, 이제 문제는 이은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응인데요. 예. 그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이은재 의원한테 엄지척하면서 멋있었다, 이렇게 뭐 호평을 했다고 하고,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20대 국회 최대 히트작이다 이러면서 웃었다고 하는데요. 이 당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? 저는 뭐 그 농담으로들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했으리라고 그냥 짐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걸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뭐 엄지척을 했다든지 네. 봤다면은 정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요. 예. 반성하고 이게 지금 사과해야 될 일을 가지고 마치 뭐 격려하듯이 응원하듯이 그런 이야기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그 정도로 하고요. 지금 그 민주평화당의 그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 정의당하고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? 뭐 현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바른미래당으로 그 합당하는 거 동의하지 않고 따로 나왔는데 또 비례대표 의원들 잘 내주지도 않잖아요.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우리 민주평화당과 함께 오고자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 한 최소 3명, 많게는 몇백 명에 대해서 그 동의를 잘 안 해주니까. 그런데 이 국회라는 거 잘 아시는 대로 뭐 교섭단체 기준 숫자가 좀 많지는 않고 뭐 외국에 비해서도 많고, 또 오래전부터 20명 이상으로 오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냐, 소수정당의 의견을 공세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은, 이 국회가 또 철저하게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? 뭐 의사일정 잡는 것부터 어떤 내용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.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뭔가 이 교섭단체를 좀 구성을 해서 국회 운영에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인데, 물론 뭐 상대당과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아닙니다.
예. 근데 의원님 지금 공개적으로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을 쓰셨는데 예, 예. 공개적인 논의 말고요. 혹시 예. 물밑 대화 나눠 보셨습니까? 정의당하고? 뭐 그걸 물밑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네. 그 개인 차원에서 이제 그 소위 그 진보 소위는 아니고 그 네. 진보정의당에 그 소속된 의원들 내지는 또 당직자들과 네. 뭐 일부 또 우리 쪽에 있는 의원들 간에 아마 의견 교환은 뭐 일부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네. 아직 그 진보 정의당 내에서도 내에서도 아직 뭐 공개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 문제에 네. 대해서. 근데 우리들도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하는 단계고. 네네. 근데 좀 뭐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좀 비판을 하던데요. 정체성이 다른데 어떻게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그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? 어디 바른 미래당에서 비판했습니까? 뭐 그러니까 그 다른 정당만이 아니라 예. 이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일각의 어떤 뭐 평론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이것이 보통 그 통상적인 일은 아니죠. 네. 그 진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구성한다는 것은 의원님 근데요 그냥 진보 정의당이 아니고 그냥 정의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정의당. 네네. 예. 통상적인 그런 일은 아니죠. 네. 그러나 이것은 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통합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.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네. 국회 운영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. 그 당의 통합 문제와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. 약간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정의당의 움직임이라든지 우리 또 민주평화당의 여러 그 논의들 이렇게 보면은 네. 개헌에 대해서는 거의 좀 공유할 수 있어요. 거의 많은 상당 부분의 생각들을. 네. 또 선거제도 개혁,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고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상당히 공유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네.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입장이 상당히 좀 유사한 네.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저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공동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뭐 그러는 거지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예. 뭐 같이 움직인다 이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좀 풀어주세요.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?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.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네. 그다음에 여당인 그 민주당 3당 간의 그 원내대표 협의라든지 뭐 그렇죠. 합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에 이제 제4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협의나 협상이나 합의 과정에 그런 점이 이제 좀 필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국회가 또 저는 그렇게 관여한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네. 소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분류했을 때 보수 쪽에서는 정당들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러고 이제 그 민주당은 이제 진보라고 봤을 때 오히려 진보 대 보수가 1대2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, 사실은. 예. 예,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은 개별 당의 입장을 떠나서 국회 전체를 봤을 때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겠다. 이것이 어떤 국회 운영이라든지 국정을 앞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바람직한 일이다. 그러니 너무 보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 진보 쪽에서 문제를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죠. 협공을 당해가지고. 근데 의원님 좀 그 통속적인 질문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또 예. 실제적으로 지금 의원님도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. 예. 그 교섭단체 구성을 못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이제 하반기 그 원 구성할 때 내놔야 되고 또 국고 보조금도 다르죠. 예.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거죠?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은 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해서 네. 뭐 국고보조금의 어떤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아까 같이 교섭단체가 되어야만이 네. 국회 운영 과정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뭐 돈 문제는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. 네. 자리 문제는요. 자리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 교섭단체 단위가 되어야 네. 상임위원장 같은 걸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.
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의당의 입장은 제안이 공식적으로 오면 검토는 하겠다. 이게 이제 그 공개적인 입장입니다만. 예. 제가 개별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렸더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물론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던데요. 왜 그러냐면 선거 국면이라면 당연히 당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그 전에 해버리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정의당 의원이.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물론 뭐 정의당에 속한 의원들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당과 당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들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선거 연대하고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. 사실.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주는 거고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을 좀 분명히 해서 만들 수는 있는 것인데 이제 또 이걸 바라보는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각 당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직 뭐 이례적으로 뭐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꼭 볼 문제는 아니고 그 아마 공동교섭단체의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문제다.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. 좀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민주평화당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는 곧 자력으로 그 20석을 채우기는 어렵다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, 의원님? 뭐 제안을 아직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. 아직은.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 내에서 그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내부에 논의가 있는 것이지 그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정의당에다가 제안한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니고요.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대표, 뭐 박주선 대표 바른미래당에 이분들이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이거 내줄 뜻이 없어요. 그분들 의견을 존중해서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민주평화당 상황으로는 그 독립된 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현재로서는. 이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용우, 송금주 두 의원은 어떻게 돼요? 이용우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일단은 행보를 해가겠다라고 했지만은 우리 교섭단체에는 참여하겠다라고 그 동의를 했습니다. 우리가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는 함께 하겠다. 입당은 안 하고 교섭단체를 함께 할 수 있다? 현재는 교섭단체에 같이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, 송금주 의원과는 당의 지도부가 이제 대화를 지금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감사합니다.